안녕하십니까. 미월 임수, 여름에 수 일간이니 일간이 쇠하다, 신약하다. 그래서 첫째 신금으로 수원을 삼아 금생수 해줘야 된다. 이때 경금의 수원은 지나치다. 경금은 수원이 지나치다. 경금으로 수원을 삼았을 때는 그 수를 다시 재방해 줄 수 있는 충분한 토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토곡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계수. 계수는 조후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저 월지를 윤택하게 해준다. 이 미토가 열매를 맺는 시기인데 열매를 맺을 때 땅이 지나치게 마르지 않도록 계수가 저 월지를 윤택하게 해준다. 월지를 보호한다. 그리고 간목으로 토를 소토하고 수생목으로 능력 발휘하고 그러니 임수가 흐른다. 그러니까 임수가 흐르게 하는 방법은 신금으로 금생수하고 또 계수로 임계가 모여서 수가 흐르도록 해주고 또 간목이 소토하고 수생목으로 임수가 흐르도록 해준다. 즉 물은 흘러야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천간에 신갑이 투간하면 부귀하다라고 공통이 되어 있는데 신갑이 투간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은 부귀한 사람이다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오행의 상생상극을 확인해서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저 신갑이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으면 이 사주는 부귀한 사주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주를 보고 얘기를 하면 기미, 인술, 신해. 오, 정사, 경진. 신금으로 수원을 삼아 금생수하고 있고 계수가 미토를 윤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옆에 술토가 있기 때문에 미토의 계절에 미월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옆에 건조함이 있으니 이 미토를 건조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술토가 있으면 더욱더 계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해준 간목이 장간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사오미 방압이 있습니다. 방압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자기가 맡은 지역이 있다, 단체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에 해미 삼합이 있습니다. 저렇게 해미 삼합이 있으니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갈고 닦은 자기의 실력이 있다. 이 미월의 임수는 미월의 무더운 계절에 임수라는 한한 기운이 있어야 밤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갑고 라는 뚜렷한 기온차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기온차가 나야 껍질이 두꺼워진다. 열매의 껍질이 두꺼워진다. 밤 껍질이 단단해진다. 두꺼워져 간다. 단단해진다. 그래서 껍질을 갖고 있는 각종 동물들이 뱀이나 거북이나
악어나 등등 껍질을 갖고 있는 동물들은 리월이 되면 실제로 피부, 가죽 또는 껍질 그런 것들이 단단해집니다. 꼭 초목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햄이라는 삼합이 있어서 요 미중을목이 유용하다, 쓰임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사주는 상관격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다스리는 것으로, 즉 나라의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백성의 잘못을 가리고 백성을 야단치는 것이고, 또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 상관격이 이렇게 정관을 상관경관할 때, 여기 을목이 상관경관할 때 신금이, 정인 신금이 이렇게 긍긍목해서 이 사주는 폐인한 사주입니다. 상관이 정인을 폐인했다. 요 두 번째 대운에 정화대운인데, 계수가 원래 계수를 갖고 있어서 계수가 수국화를 통해서 신금 정인의 기운이 살아났다. 정인의 기운이 폐인을 시켰다. 이때 자격을 갖추었다가 되는 것이고, 사람은 검찰직 간부입니다. 간부급 검사입니다. 이 사주에서 미중기토가 투관했으니까 정관격으로 볼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을목도 격으로 잡을 수 있고 저렇게 기토도 격으로 잡을 수 있어 보이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화 목금을 격으로 잡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기토를 격으로 잡아 또 무방하겠지만, 즉 토라고 하는 것은 소통시키고, 수화 목금을 소통시키고 그리고 보조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격은 기본적으로는 토가 아닌 수화 목금으로 격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것을 상관격일 수도 있고 정관격일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고 미국인이기도 하다 라고 얘기한 것 같아서, 격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을 뜻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고, 그 사람의 직업이고, 그 사람의 집안이고, 그 사람의 자격이고,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한마디로 딱 얘기해 주는 것이 격인데, 격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폐인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정관격인데 폐인했느냐, 정인격인데 폐인했느냐, 상관격인데 폐인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격에 의한 자기의 지향점을 가지고 이걸 판단을 한다면, 정관격이 상관 폐인했으면 내가 행시를 봐가지고 고위공직자가 돼야지 라고 하는 것이고, 정인격이 상관 폐인했으면 내가 학문을 열심히 닦아서 교수를 해야지 또는 언론인이 돼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상관격이 개혁적인 상관격이 상관 폐인을 하면 그 상관 견관하는 것에 대해서, 정관을 상관이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 정인에게 허가를 받은 것으로
검사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주가 어떤 격인지는 반드시 알고 판단을 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성격자는 뭐 10명이면은 많아야 한둘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파격이기 때문에 격으로 보면 사주가 맞지 않는다. 격을 볼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격을 모르면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말아야지 격을 볼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사주를 하나 더 보면 경인이 이 사주도 신금에 금생수가 있고 미토로 건조해지기 쉬운 술토로 건조해지기 쉬운 미토를 개수로 윤택하게 해주고 있고 땅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고 있고 여기에 인중 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용은 있고 그리고 사주를 볼 때 여기에 천간에 신금의 금생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금의 금생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이 지나치다. 수원이 지나치다. 다시 말해서 무토로 제방해 주어야 된다. 이 사주는 이렇게 토가 왕해서 제방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촉술미 이렇게 3형이 있는데 사주의 지지에 축술미 3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사주가 이 사주 배렸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이런 축술미 3형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러니까 사주는 기본적인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이 전부 생황뇌에서 묘지, 고지로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사주가 발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상생상극이 잘 이루어져 있으면 문제없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정관이 토생금 금생수 관인상생이 있는데 이렇게 인성이 왕하니 신금 경금에서 인성이 왕하고 편인이 있으니 관설하는 것이고 관설하는 것은 다시 재생관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인데 지금 드러나 있는 화가 없는 상태고 여기에 병정다행이 화기운이 들어와서 재생관살을 해주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년에 이렇게 두 번째 대원에 상관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정인, 편인이 둘 다 있을 때는 편인의 기운을 더 유의 있게 봐야 되는데 저것은 편인 플러스 그러니까 사주 원상 관설이고 편인이고 개수 겁재에 있고 그리고 여기 진로를 선택할 때 을목이라는 상관이 이렇게 와 있다. 그래서 편인겁재 상관으로 식상의 기운, 발표하는 기운으로 그래서 저희가 예체능을 선택했다. 예체능에 자질이 있고 그런 것을 희망했다는 것이고 이분은 음대
교수를 지낸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